네, 안녕하십니까. 2월 이제 둘째 주 접어들겠군요. 주간정시입니다. 오늘은 정권 토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주간정시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상당히 장이 좋았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간 기준으로 한 올해 접어들어서 지금 지난해 연말 이후 계속 상승세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 3% 이상 올랐는데 위치를 놓고 보면 이제 나스닥도 만 기준으로 12,000선까지 왔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20% 이상이 오른 겁니다. 근데 약간은 지난 우리가 이제 미국이 2월 2일이었죠. 우리 시간으로 2월 2일이었죠. 금리 올리고 나서 약간 오버슈팅 한 것도 없잖아 있긴 있었어요.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뭐 덜 매파적이었다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뭐 많은 기업들이 좀 슈팅도 좀 났었는데 뭐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죠. 하지만 이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고용 쇼크라기보다는 뭐 고용 쇼크에 반응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차익명물 좀 나왔었고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또 애플 같은 팀쿡 CEO 같은 경우는 애플의 향후 그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그렇게 많이 되돌림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몇몇 종목들이 뭐 특히나 이제 반도체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약간 단기 급등에 따른 약간 숏스퀴즈도 없잖아 있었죠. 그런 흐름이 좀 있었는데 나머지 기타 변수는 크게 다름이 없었고 약간 이제 한때 올해 들어서 상당히 고공행진에 달렸던 동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면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이슈라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저도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어느새 이제 190달러까지 왔는데 주가 관점에서는 사실 전기차나 이런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자체가 약간은 확연하게 분위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갖고 이제 미국 증시와 다음 주 우리 증시를 좀 볼 건데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힘차게 올라왔어요. 주간 기준 놓고 보면 거의 나스닥과 비슷하게 5주영수 양봉에 지난주는 3.45%의 기염을 좀 토했는데 코스피를 놓고 보면 약간은 이제 2,500선 정도에서 주춤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매수는 2월 접어들었어도 계속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치고 가진 조금 못하는 모습. 여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 쪽에서는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데 기타 섹터에서 조금 주춤 그림이 좀 있겠죠. 이러한 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약간 차익 매물과 또 여러 가지 또 목요일 날 급등을 보면서 약간 숏스키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쇼커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말하는 공매도 세력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주가 올라가게 되면 급하게 매수해서 주가 오르는 걸 말하는데 그 수치만 놓고 봐도 시행정권 자료입니다만 일단 지난 2월 지난주가 되겠죠. 약간 수치 자체가 폭등을 했다고 해요. 이게 숏 스키지든 숏 커버링은 어쨌든 간에 미국 증시가 나쁜 거는 숏 커버링에 한 반등이었으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창림을 나올 수 있는 거고 좋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대세 뭐 예를 들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조금 내려갔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뭐 지난해보다는 좀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관점에서는 약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되돌림을 가져오고 있는데 주간 동안의 미국 증시의 그 섹터별 흐름을 놓고 보면 최근 한 5주 동안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했던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간 기준으로도 5.9%가 하락을 했죠. 하지만 IT 섹터 같은 경우는 주간 기준으로도 3.75%, 거의 한 달 기준으로는 13% 이상이 올랐어요. 이거 여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엔비디아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애플 이런 게 포함되어 있겠죠. 애플은 필수 소비재에 포함됐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이 있고 또 하나가 대부분 이제 우리 메타라고 대변되는 뭐 커뮤니케이션 섹터, 경기 소비자 섹터가 약간은 이제 지난주는 약간 차익명을 나왔습니다만은 역시나 월간 기준으로는 골고루 오르고 있으니까 약간 길이 좀 바뀌었던 거는 뭐냐면 아시겠지만은 뭐 유틸리티라든지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차익 매물, 헬스케어 차익 매물, 하지 에너지 차익 매물 이렇게 나오면서 여지 성장 위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고용이 발표되면서 조금 변화가 있는데 원자재단은 최근에 계속 약합니다. 유가도 이제 어느새 73불까지 내려왔어요. 천연가스 미국 천연가스 2.4달러까지.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 놓고 보면 뭐 침체 우려를 반영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또 에너지 가격에 대한 물가 불안정성을 완화시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에너지 가격은 계속 연이 약세라는 축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국채 금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느새 미국 고용이 잘 나오면서 3.5%로 훌쩍 뛰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5, 미국의 기준 금리가
4.75죠. 예, 4.75. 이제 4.75까지 올라갔는데 기준금리보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뭐 무조건 높아란 법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기준금리는 1년물이거든요. 네, 1년물. 1년물 기준금리가 기준이긴 하니까 굳이 기준이니까 뭐 채권금리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있겠습니다만은 낮기 때문에 약간의 키를 맞추는 것도 좀 있고 물론 이제 국채금리가 이렇게 반등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놓고 봤을 때 달러가 강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와도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약간 덜 매파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101 초반까지 내려갔었는데 되돌림 치고는 달러도 좀 세게 들어왔어요. 이것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기술적 성장주에 대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은 조금 나올 수 있겠구나를 염두를 하고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달러가 여기서 계속 뭐 103, 104로 가야지 지켜봐야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거는 아까 잠깐 첫 번에 살펴봤던 강력한 소스 시켜지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자리를 갖는 과정에서 그게 고용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우리 채권과 달러화가 강하게 리바운드가 나왔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간 일정은 다음 주는 정말 조용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2주째 접어다는데 거의 뭐 미국이나 중국 지표에서 중요할 건 없는데 파월 의장의 워싱턴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수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과연 파월은 지난 FMC 회의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게 되면 덜 매파적인 발언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기술주의 폭등 랠리를 줬습니다만은 이번 주말 발표된 고용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꽤 궁금해지겠군요. 이번 주에 만약에 뭐 달러라든지 채권과 관련해서 변동성이 하나 있다면 파월 연준 의장의 워싱턴 연설 이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런 연설은 우리가 FOMC 회의를 마치고 진행하는 그 기자들의 집요한 연설보다는 집중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은 약간 이런 거는 광범위하게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전 세계 중앙은행의 수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기 때문에 뭐 주간 일정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파월 의장의 수요일자입니다. 워싱턴 연설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중국의 물가 지표인데 중국은 지금 침체란 이슈를 좀 안고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대략 1.8에서 약간 엮고 중국 물가 지수는 이게 이제 너무 낮으면 생산자도 마찬가지고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경기 침체죠. 그래서 참 이런 거 놓고 보면 우리는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5% 정도에 있고 미국도 6% 정도 있는데 중국은 2%라니 그만큼 중국의 경기 침체가 나쁘다는 거죠. 근데 중국이 지금 위드 코로나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반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물가 지수의 반등세가 나오는 것이 왜 중국은 이렇다 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게 조금 시장 관점에서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요 일정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주말에 나온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이 중국의 정찰 풍선이란 표현이 맞겠죠. 큰 에드벌룬 같은 거였는데 그게 이제 중국 정부 당국에서는 이거는 민간이 뭐 기상 관측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걸 스텔스기를 보내가지고 폭발을 시켜버렸죠 바다에서. 그래서 원래 블링컨이 국무장관입니까? 제가 자꾸 갑자기 직책이 예상이 안 되는데 원래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게 된 일정이 이번 주에 있었죠. 근데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불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미중 관계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최근에 약간 시장에서 많이 노출은 안 됐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가 중국의 화웨이를 규제했던 거 그 이상으로 사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시장 관점에서 이게 뭐 악재로 작용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걸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개별주 관점에서는 또 미중 뭐 무역 분쟁 관련해서 일부 많은 히토류 관련주나 몇몇 기업들이 좀 아침에 월요일 초순에 조금 움직일 수는 있겠군요. 뭐그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게 조금 이제 많은 스테마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게 한국에서 정권형 토건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침으로 주말에 가이드라인 나왔는데 요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권주라든지 NFT 관련주 움직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후반부에 다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좀 보도록 하겠고요. 기타 좀 보게 되면 뭐 실적은 이제 아직까지 개별 실적 계속 발표됩니다. 다음 주도 뭐 현대건설이 PI 첨단 소재는 기업들 발표가 되고요. 스튜디오 미러가 이제 발음이 어렵네요. 스튜디오 미러가 이제 화요일 날 상장을 합니다. 이거 애니메이션 전문 회사예요. 공모가는 19,500원이었고 아마
주식 수량 자체가 미래에셋 주관사로 100만 주밖에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일반 투자하면 청약 받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아는 외모지상주라든지 슈퍼선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위츠, 늑대 양몽 이런 이제 주요 작품들이 있는데 또 최근에 워낙 이제 뭐 SAMG라든지 이런 컨텐츠 관련주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또 신규주도 흐름이 좋잖아요. 화요일 날 상장을 하니까 아마 또 따스함 나올지는 지켜봐야겠네요. 하지만 일정 관점 살펴봤고 나머지 기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또 조선주들 실적 발표가 조금 수요일 날 많이 몰려 있어요. 제주항공도 마찬가지 될 것 같고 다 우리 이야기들입니다. 일정을 보게 되면 제가 이거는 다시 커뮤니티에 올려두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그룹들은 이제 수요일 날 좀 몰려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그리고 두산 오타네요. 예, 퓨얼셀입니다. 또 게임주 실적 발표도 한 수요일 정도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게임주들은 실적 자체보다는 신작 게임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또 목요일 날 매월 찾아오죠. 매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날짜를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매월 두 번째, 둘째 주 말고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만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CI 분기 리뷰가 있는데 2, 5, 8, 11인데 분기 리뷰는 반기 리뷰보다는 종목은 조금 작긴 한데 지금은 뭐 카카오페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거론이 됐었는데 사실 요건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예, 일정 관점에 살펴드리겠고 또 꼼비라는 회사가 상장을 합니다. 제가 체크해 봤더니 약간 유아용품이더라고요. 유아용품 회사면은 마가방 컴퍼니도 유아용품 쪽인데 이 공모가 5천원짜리입니다. 예. 요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요 있고 실적은 또 롯데케미칼이나 넷마블, LIG, 넥소, 아프리카 TV 이런 종목들 상장돼 있고 목요일에는 아무래도 컨텐츠 관련주가 조금 있네요. 이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살펴본 대로 중국 물가지표인데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카카오 쪽이 실적 발표이고 게임주 실적 발표인 요건 이제 개별주이니까 참조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내용 자체는 제가 커뮤니티나 텔레그램에 다 올려두니까 혹시나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일정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하다 많이 이야기인데 그래서 정권형 토큰에 대해서 금융위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긴 있는데 조건 좀 보게 되면요. 요거부터 볼까요? 조각 투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큰 정권이라고 어느 정도 이름은 좀 지었는데 일단 요거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토큰 정권은 아무래도 자본시장법의 적용의 받을 예상이 높다는 겁니다. 자본시장법이 뭡니까?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은 자본시장법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디지털 자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제도와 법제화된 걸 말하는 거죠. 이 관점을 들어오는 거고 일단은 우리가 정권 토큰 자체를 발행하는 것 자체를 STO라 단어를 합니다. 마지막 O자가 바로 오프닝 기업 공개거든요. 우리가 IPO라고 이야기하죠. 기업 공개 상장.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시장 우리가 비트코인 이런 거를 CIO라고 합니까? 마지막 O가 오프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공개 또는 발행이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TO는 세큐리티 토큰 오프닝인데 이건 토큰 정권 자체를 발행하는 거고 시장에서 말하는 것은 토큰 정권입니다. 세큐리티 토큰을 말하는데 어느 정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하나의 토큰 형태로 발행한 세큐리티 정권입니다. 정권. 근데 이거는 만약에 토큰 정권 같은 경우는 뭐 자본시장법과 여기 금융위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게 되면 자본시장법에 들어와 있는 모든 정권이 토큰 형태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분정권 주식이죠. 예. 수익정권, 파생결합정권, ELS라 DLS, 투자계약정권 전부 다 STO 형태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약간 글쎄요. 뭐 관련 기업들이 좀 그 규모가 좀 커지겠죠. 많이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이미 지금 많은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키움증권이라든지 SK증권, KB증권, 또 기타 대신증권 등등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을 보게 되면 우리 아마 뮤직하우는 여러분들 가수 윤종신이라든지 이렇게 광고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뮤직하우라든지 부동산의 카사, 또 부동산의 펌볼, 테사 대표적인 조각 투자 플랫폼 기업의 증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증권사들은 앞으로 조각 투자 플랫폼 기업의 투자를 좀 확대하겠죠. 그 SK증권도 뭐 펌볼이라는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각 투자 플랫폼 쪽에서 사는 거죠. 조각 투자라는 게 딴 게 아니겠어요. 뭐 미술품 같은 경우는 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우리가 좀 뭐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품 같은 미술품 경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KB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간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법제화되고 완벽하진 않습니다. 금융위에서 이렇게
주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통권 정권 자체를 이렇게 전자증권법 제도상으로 발행 형태를 수용하고 또 이거를 등록 관리하는 발행인도 계좌관리 기관 우리 주식으로 생각하면 증권 예탁원 될까요? 이런 거 좀 감안하고 또 중개업도 신설하고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약간 두리뭉실했던 가상투자 NFT 이런 거 자체가 이제 법제화되는 그런 관점으로 가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조금 전 살펴봤던 뭐 시장에서 사실 저것 때문에 좀 작은 중소형 증권사들 뭐 SK증권이라든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게 없잖아 있긴 있어요. 키움증권도 없잖아 없긴 있는데 그 외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FSN이라든지 뭐 핑거라든지 또는 핑거라는 기업 있죠. 그리고 우리가 조각투자 생각하면 경매 생각하면 되니까 뭐 서울옥션이라든지 또는 K옥션이라든지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기타 외에도 이제 우리가 뭐 NFT 관련주라고 이야기하는 갤럭시아 시리즈 기업들도 있죠. 물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지만은 이것 자체가 다른 한편 살펴봤던 아까 살펴봤던 016360 정권주 쪽으로도 매기세가 좀 줄 수 있습니다. 가볍게 놓고 보면 STO 관련주들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뭐 NFT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움직이겠습니다만 종국 관점에서는 또 정권주 쪽으로도 매기세가 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기타의 가상자산보다는 아마 법제화되는 속도가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잠깐 일부 많은 자료들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이런 단어들 뭐 뮤지카우, 카사, 펌벌, 테사, 뭐 아테인 가이드, 해치랩스 뭐 이런 기업들의 단어를 조금 기억하시면서 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이 참 할 게 많죠. 원래 개별주는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받아들임을 누가 빨리 하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 많이 나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아까 관련 STO 관련 기업들 주가를 봤더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는 것 자체는 단 한편으로는 이미 이제 이런 것이 구체화되는 과정이었는데 많이 올랐지만 하나의 또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다음 주에 충분히 STO 관련 기업들의 또 새로운 종목 축기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정신 조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또 성공 투자, 재미난 투자. 지금 이제 약간 다음 주는 이제 로봇 뭐 AI도 조금 분산되는 느낌이고 배터리 좀 치고 옵니다만은 일부 관련주로 움직이니까 계속 조금씩 퍼집니다. 개별주 움직임 자체 퍼지니까 정신 바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짝 하면은 새롭게 먹거리가 없을 거고 가만히 있으면 뭐야 이러다가 갈 수 있는 그런 2주차 될 것 같군요.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